자, 우선 출연중 전반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출연중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인 소재와 논리학, 수학, 인문,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 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 리스닝 능력과 논증, 아규멘테이션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출연중 영역은 특히나 거부감이 처음에 좀 있습니다. 언어 이해는 그래도 수능에서 봤던 유형들이 들어와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어렵지만요. 하지만 출연중은 처음 단어서부터 그리고 나타나는 소재를 보니까 전 분야입니다. 문학 빼고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학, 인문, 사회, 과학 다입니다. 자, 여기 이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추리, 리스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리스닝 개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리스닝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추리로 번역을 하는데요. 뭐 이성적 사고 이런 개념이 들어옵니다. 즉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능력을 얘기하죠.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논증이라고는 아규멘테이션이 있죠. 자, 논증이란 것은 원래는 비판적 사고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봤더니 어떤 소재가 되든지 그 안에서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 그러기 때문에 추리와 논증이 합쳐진 글자로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이 생성이 된 겁니다.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모든 출제는 논리학자들이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학자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제재나 소재를 따올 뿐 그 내부적인 문제 해결력에선 철저한 논리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점을 담으실 때부터 아, 이건 내가 어떤 지식을 좀 많이 쌓고 개념을 잘 이해하면 풀 수 있겠구나가 아니란 겁니다. 사실 얘기하면 개념을 알고 그런 개념을 익숙하게 하는 것은 기반 기초 조건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하면 논리적 사고,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적성시험은요. 처음에 쉽게 생각하는 것은 객관식 문제의 답을 맞추는 거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좀 잔인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학 적성, 어떤 분 그래요. 뭐 상담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법학 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법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의감에 불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주 공적인 목표도 내가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나한테 맞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정확히 하나를 지금 5개 선지죠. 하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럼 냉정하다. 법학 적성이 없다로 판단된 시험이에요. 굉장히 좀 냉정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시험을 맞출 수 있도록 나의 사고를 조정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저희 40문항 중에서 출연 중 40문항 중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거의 125분이나 시험을 보고 이렇게 2시간 이상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20개 정도는 쉬워요. 뭐 공부 안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개 정도에서 특히 15개 정도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가지고 풀겠다고 자꾸 틀립니다. 그럼 틀리면은 이제 합격으로 가는 발판을 만드시기 위한 방법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좀 많이 틀린다. 어떻게 하면 이걸 맞출 수 있는가? 이런 사고를 내가 배양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를 시켜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저항이 심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 생각에 따르면은 얘는 틀린데 자꾸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죠. 문제가 이상한데? 아니죠. 내가 이상한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알아보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외로 저항이 심해요.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고난도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논리적 비판적 사고는 원래는 원리를 알아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오픈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년간에 합격생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좀 아쉬움,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 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대부분이 오픈마인드였어. 이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즉,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의 적성, 우리가 입학하기 위한 법학 적성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오픈마인드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여러분들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 교양 논리나 이게 논리학적 개념이 들어오죠.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거부감이 심해요. 물론 저는 논리 전공자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뭐 대학 강의도 일부 좀 하지만은 좀 학원에 스카우트돼서 그래서 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논리나 비판적 사고에 대한 훈련에 대한 그런 거 좀 개강을 별로 못했어요. 개강해도 왜냐하면 제가 그런 수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와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 대학에서 처음에 강의를 해서 그때 막 그 외국에서 와서 이제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내 전공 분야 하겠다 해서 뭐 기호 논리학 뭐 이렇게 했더니 수강생이 없어요.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뭐를 위한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많은 건데 처음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논리 적성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저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이 논리적인 원칙과 사고를 사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좋아서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는 또 양상 논리 전공입니다. 그 마들 로직이라고 해서 현대 논리학에서 그 양상 논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런 논리적 개념은 다 기초적인 개념들을 약간 확장시킨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걸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중세와 근세에 있는 스코트스의 양상 논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원전이 전부 라틴어였고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워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정말 뭐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학위를 받고 논문을 썼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고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좋아서 하는 분들 그래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논리학이 재밌답니다. 저도 전공했지만 재미는 아니었던 것 같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이 한 2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신 분인데 뭐 여러분들 따라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 극단적이었지만 그래서 이 논리 비판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출판된 모든 논리 비판적 사고 책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필요 없다. 거기면 됐다.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자. 한데도 계속해서 여기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나중에 제가 제가 뭐라고 혼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또 질문해요. 막 이런 식으로 집요한. 이번 성적이 되겠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 35개 만점이었어요. 지금 40문제지만 35개 만점인데 33개 맞았어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별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논리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사고를 플러스 알파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